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국제 유가에 힘입어서 반등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마감을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3주 만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주시장만 확인해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일단은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 좀 더 많이 올랐죠. 나스닥은 1.6% 가까이 올라갔고요. 금값이라든가 유가도 모두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4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71.8이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89.1에 비해서는 대폭 크게 내려간 것이 사실이지만 시장 전망치였던 69.3보다는 양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역시 그 전날 하원에서 통과된 코로나 지원책 추가적이 나왔던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 규모 되죠. 미국 돈으로 5천억 달러인데요. 경제가 이제 V자 반등할 것이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이제 애플의 팀 쿡과 통화를 했는데 네. 자신감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걸 또 이제 공개석상에서 얘기했고요. 또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사인한 거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값 상승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반등과는 약간 반대되는 거라는 것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길러드 사이언스가 최근에 여전히 관심이죠. 중국발 보도가 나오고 또 시카고에서는 시카고 나름대로 또 나오고 길러드 사이언스 또 나름대로 기다려야 된다 나오고요. 또 주말에 보면 또 일부에서 블룸버그에서 중국에서의 어떤 쥐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은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길러드 사이언스에 관심 있는 분들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재료는 분명히 있지만 이 주가가 한 3, 4년째 이익이 계속 줄어들었던 회사거든요. 그런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테마도 좋지만 항상 그런 펀더멘탈을 무시하시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길러드 사이언스에서 이르면 5월 중순쯤에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면서 조금 반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단위로 또 이 뉴욕 증시를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얘기했던 대로 3대 지수가 모두 3주 만에 다시 하락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S&P 500이 한 1.3% 내려갔습니다. 나스닥 또한 0.2% 내려갔고요. 특히 이제 유가가 많이 빠졌죠. 유가가 한 30%. 예. 넘게. 물론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막판 3일 또 50% 올라갔지만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한 주간의 흐름 아마 이번 주에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지만 변동성이 다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만은 분명합니다. 그 자체는 진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0.1%가 떨어졌는데요. 0.1% 수치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물론 위아래 진폭이 있었지만 시장이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간 단위 섹터별로 보면은요,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좀 반등했던 반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하락했지만 그나마 하락은 했지만 기술주라든가요, 헬스케어 섹터는 선방했던 것 자체가 하나의 제가 봤을 때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락이 진정된 것, 하락이 좀 폭이 적었던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의 어떤 종목별로 큰 틀에서의 주간 동향을 보면 역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아마존이 여전히 또 시장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페이스북이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던 것도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페이스북이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광고 매출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화상 채팅. 네, 화상 채팅 앱이 나오면서 이제 플러스가 좀 지난 주말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요. 아마존은 1.48%가 지난 주말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목요일 날
장마감 우리 시간은 금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보합 정도에 일단은 주간 단위로 보면 마감할 수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전주에 워낙 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오히려 2% 이상 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넷플릭스와는 아마존과 더불어서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잘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적도 발표했었죠. 넷플릭스는 보합 정도에 마감됐고요. 일단은 논란에 집중했는 것이 디즈니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약간 그나마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지만 주요 IB에서 잇따라 지금 투자 의견을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돈이 되는 가장 큰 비즈니스가 별로 재미없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어벤져스 새로운 걸 보고 싶고 이러실 텐데 지금 제작조차 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이들 놀러 가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디즈니 월드 이런 데 지금 문을 여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전체적인 좀 부정적 시각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5, 6월에 좀 경제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왠지 소비자들도 이런 디즈니와 관련된 뭐 장소를 가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거 이제 바로 이제 얘기하신 거가 이제 뉴욕 주시사 쿠오모도 네. 이제 5월부터 15일부터 네. 뉴욕의 전반적 리오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는 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마찬가지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정감을 좀 봤으면 하는 기대감을 저도 피력한 건데 일단은 뚜껑이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 내내 좋지 않았던 것은 은행주죠. 그러니까 JP모건 같은 경우가 지난 주말엔 반등에 약간 성공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4.7%나 내려가는 모습. 그만큼 소비 자체가 좀 모두 위축되고 그만큼 어떤 모기지나 이런 쪽에서도 좀 지원 모기지 신청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소비 위축에 따라서 결국 카드에 대한 지출도 적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비자와 마스터 마찬가지였고요. 존스앤존슨은 뭐 시장에서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입니다. 제약주 그 상태에서 그 안에서도 좋은데 꾸준하게 여러 가지 논란과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제약주지만 거의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존스앤존슨에 올라갔고요. 보잉은 계속 뉴스도 다 여러분들 업데이트 되셨겠지만 보잉은 737 맥스에 대한 주문이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가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재개를 하려고 그러면 FDA랑 해갖고 미국 항공우주국과 같이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잉이 지난주 내내 16%나 다시 급락하는 것도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가는 상당폭 회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월가의 반응은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경계를 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주시장은 이제 나름 바닥에서 많이 회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닥했던 37% 하락해서 지금 절반까지 회복한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거기에는 가장 큰 것은 역시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한풀 꺾였고 사망자 수가 일부 지역에서 꺾이기 시작한 것도 여러분 눈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입원한 환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있다는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규모는 여전히 많이 큰 것 자체가 되겠고요. 아래쪽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것이 일본과 싱가포르이죠. 특히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넘은 확진자 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라도 물론 미국이나 이런 쪽이 좀 안정된 건 좋지만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요 고점 대비 한 1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나름 반등한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냉정히 좀 말씀드리면 S&P 500은 지수로 보면 마이너스 17%,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정도인데요. S&P 500여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주요 종목들을 좀 빼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이런 거 대표 주식 잘 나간 주식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것들, 그리고 집국주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인 거죠. 이런 걸 10대 개만 확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8%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이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소위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잘 나가는 주식들은 확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반면에 10대 종목 제외한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10대 종목
그 열대 종목이라는 게 저희 방송에서도 할 수 없이 많이 소개된 거죠, 최근에. 이런 것도 1부건, 2부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30%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30%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지수만큼 지수가 바닥에서 떨어졌을 때가 37%였기 때문에 회복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차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속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 회복할 때 그걸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의 심리상으로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좀 덜 오르는 걸 찾거든요. 덜 오르는 걸 찾으면 뭐합니까?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지수는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확 올라가지만 나머지들이 재미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브라이언 로즈라는 UBS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월스트리트가 아직 어두운 숲에서 전혀 벗어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주시장이 크게 반등은 했지만 경제 회복 없이요. 현재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좀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한 80개 정도 있고요. 네. 나오고 있는데 냉정히 좀 더 보면 지난 우리가 그 2월 때요. 2월 때 주가가 이제 3,400 가고 막 사상 최고가 갈 때 보면 PR이 엄청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20배 얘기도 했지만 19.5배 정도를 제가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5배입니다. 이게 저기 그 박스에서 보면 제일 그 파란색으로 보면 주가가 제일 그 올라갔을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냉정히 보면 저 이익이요 확 떨어졌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이익의 전망치가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주당 이익이 165달러 정도 연간, 지금 120달러 정도 훅 내려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했죠. 쉽게 얘기해서 이익은 많이 떨어졌네, 전망치. 주가는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전에요. 딱 3월 23일 주가 최바닥이었을 때 PR이 14.5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19배를 넘어섰거든요. 19배? 뭐냐면 PR, 소위 밸류에이션 있죠. 밸류해주는 것은 지난 2월의 고점과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어렵지만 이해를 하시면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밸류에이션 몇 배냐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보면 2월의 고점이나 지금이랑 고점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탈로 보면 시장이 지금 버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러면 되는 것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되는 것들을 계속 지나치게 가다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 너무 잘 나가면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일정들도 많을 거고 또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역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역시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29일 날은 이제 미국 1분기 GDP 첫 번째 발표가 나오겠습니다.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4%인데요. 이 마이너스 4%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2분기에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30일 날은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이번 주에 이제 140여 개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마 큰 관심이 없다 손 쳤지만 지난주엔 넷플릭스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된 아마존이 가장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말씀드리면 역시 화요일 날 전부 다 미국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날은 알파벳에 관심 있겠고요. 스타벅스나 AMD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29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정도가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30일 날은 이제 아마존도 있지만 애플과 그리고 한국 분들이 지금 가장 핫하게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이제 그날 발표되기 때문에 30일 날 정도가 이번 주에 관심 있는 실적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들 주목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